잘 주무셨죠? 네. 제가 노룡신데요. 그 노룡이란 이름은 이 서북부에 보면은 청룡하라는 강이 있어요. 이제 그 강도 사실은 우리 고대사의 중요한 강인 것 같은데 별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수나라 때 그 룡자를 따가지고 노룡이라고 수나라 때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 여러 번 바뀌어서 오는데, 여기 중요한 지명이 고대 낙랑군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낙랑군 위에 주가 있잖아요. 주, 군, 현 이렇게 되는데, 낙랑군 위에 주가 평주예요. 평주. 그래서 진나라 때는 평주가 있었는데, 진서에 보면 이제 그 중국사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한 후한이 있고, 그 다음에 후한이 약해지면서 삼국시대가 시작됐다가 위초고 삼국시대의 승자는 위초고 누구도 아니고 위나라에서 나온 사마씨가 진나라를 세워가지고 여기 먹잖아요. 그 진나라 때 이 지역이 이제 평주 낙랑군인데, 평주 낙랑군 주의 그 갈적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진나라가 중원을 통일한 다음에 그 태강지리지라는 서기 280년에 진나라 사마씨가 이제 그 손권하고 조조 이쪽을 다 꺾고 통일해서 통일제국을 세우죠. 그래서 서기 280년에 태강, 크게 편안하다, 클 태자에 편안할 강자 써가지고 태강이라고 연호를 바꾸고 태강지리지라는 그 역사 지리지를 편찬하는데, 거기에 낙랑, 수성현, 유갈적단, 장성, 소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낙랑군 수성현에는 유갈적단, 갈적단이 있고 장성, 소기, 장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주 북쪽에 독자방역 규어에 보면은 장성의 유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북쪽으로 가면 노룡새라는 만리장성 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진나라 한나라 만리장성이 마지막까지 온 곳이고, 지금 우리가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 노룡이 지금은 쇠락해가지고 명창 때 영평구로서 여기가 이 일대를 다 다스렸는데, 지금은 쇠락해서 진왕도시에 속한 시가 돼서 속군. 그런데 이제 이 영평구 고성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 영평구 고성 요 지역이 옛날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바뀌어요. 비여, 신창 뭐 바뀌는데, 요 북쪽이 바로 낙랑군 조선성이 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중국 기록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진서에도 평주 산하의 낙랑군이라 그랬죠. 그 진나라의 정사인 진서 지리지.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 지역이 고대 낙랑군이었던 거는 이제 그 중국 여러 사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국내 학자들 이야기는 다 아시죠? 어떤 평양이 아니면은 저기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상황 보면은 일제 말기에 저 친일파들이 일본이 망하면 우리 다 죽는다 하는 거하고 한국 역사학계하고 상황이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학자면은 그래 그쪽에도 사료가 있었나? 그럼 우리 연구해봐야 되겠네? 이게 전 세계의 정상적인 역사학자잖아요. 한국 역사학계는 낙랑 평양설이 무너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낙랑 평양설 아니라 어떤 자료 갖다 대도 낙랑군이 뭐 이쪽에 있었다는 이야기하는 저놈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됐으니까 학자 집단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식민사학하고 뭐 협상해가지고 뭐 이리저리 해보라는 말들을 제가 수십 년 들었는데 그건 되지 않아요. 그건 유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세력을 길러가지고 쟤들을 물리칠 때 가능한 거지. 그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고 총독부하고 협상해서 뭐 좀 해보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두고 과거에 이제 선비족 중에 그 오용씨가 있잖아요. 이 선비족의 뿌리가 동호인데, 이 동호가 흉노에 쫓겨가지고 오한산, 선비산 이 두 산으로 옮겨갑니다. 중국 기록에 보면 오한, 선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 특히 우리 역사하고 관련 깊은 데가 선비족이죠. 선비족 모용씨, 탁발씨, 우문씨 하는 여러 성씨들이 나오는데, 이 모용씨가 이 언어 계통으로 보면은 선비족들이 다 몽골어 계통이고, 그래서 중국의
초기전 1세기에 쓴 방언, 그러니까 지방어란 뜻이죠. 방언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고구려 사람들하고 이 모용씨하고는 서로 말이 통했다. 그렇게 중국 고대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이족 중에 같은 크게 보면 동이족인데 약간 이제 분파만 다르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모용씨하고 이 지역을 두고 고구려하고 많이 다퉈요. 그래서 고구려가 서쪽으로 계속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모용씨들이 연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북견을 세운 고운 같은 경우가 고구려 사람인데 이제 모용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를 두고 고구려하고 상당히 많이 다투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공손씨하고 이 지역을 두고 고구려하고 다투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다 고대 낙랑군, 요동군, 요석군 다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중국 자료들은 현재 이 지역은 고대 요석군에 속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 없고 중국에서만 연구하는데 중국도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죠. 이쪽을 갖다 요소군이라고 해놓고 어제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뭐 우북평군이니 요소군이니 잔뜩 못 써놨기 때문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영평부는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일대 광범위하게 다스리던 지역인데 그 성이 조금 남아있고 뭐 비석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고성어 장기 찾아갔다가 여기가 또 고죽국이 있던 자리인데 은나라, 청나라, 은나라에 고죽국이 있던 자리고 고죽국 하면 그 유명한 인물이 백이숙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위제 뭐 묘, 위제 정, 우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거기도 가능하면 찾아보겠습니다. 홍무 4년, 1371년이니까 상당히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 명나라 초기에. 1368년이 명나라 주원장이 건국한 때잖아요. 또 4년 후에 시작했는데, 유주의, 비유, 의지, 세, 석권이 전성. 아마 주의 요거는 이름 같고, 주의인 비유가 기세에 의거해가지고, 돌로 성을 쌓았다. 삼산불연, 이제 삼산이 잘 나타나지 않고 삼은 불대, 네모니 서로 마주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이렇게 쭉 둘러싸 있다는 거죠. 선존, 서성장, 천미, 여기가 지금 서문이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서성장은 약 1000m가 남아있는데, 요 서문 왈 망경, 서문은 또 망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 지방관이 국경을 바라보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외유 서재 바깥에는 이제 해자가 있으니까 제방이 있고 조석철, 지지축 그래서 돌과 철을 가지고 이제 뭐 쌓았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공예여 만리장성 노룡도 공예는 만리장성에 노룡도하고 저 산해관 옆에 보면은 바다에 싼 그 장성인데 그게 노룡도거든요. 그 싼 솜씨는 그 만리장성 노룡도와 같다. 뭐 그런 이야기 쓰는 거예요. 예전에 만리장성이 여기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거기 진앙도시가 커져가지고 여기가 진앙도시 산하로 들어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가 옛날 낙랑군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고대 요동군을 다스리던 양평 후한서에 보면은 양평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요동군을 요동관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고대 요동은 다 이쪽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또 이게 요령이고 그래서 또 여기가 뒷나라 땐 평주가 되는데 평주 낙랑군 이렇게 이제 평주 산하에 낙랑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병도나 이런 사람들은 아 이거는 기록이 잘못됐다 자기네가 안 맞으면 하여간 기록이 잘못됐다는 건데 이 진석 쓰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아는 기록을 썼지 잘못된 기록을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 낙랑군 지역이었다는 거는 그 중국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북쪽 70리에 장성에 흔적이 있다 그러고 만리장성에
중요한 그 새 중에 하나가 노령새인데 그 노령새도 여기에서 이름을 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이제 여기 일대였다가 명나라 때 지금 진왕도 산해관까지 간 것이 가장 동쪽으로 온 만리장성인데 지금 우리가 갈라 그래다 못 간 중국 국가박물관 가보면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온 걸로 그려놓고 있고 그걸 중국 당국에서 전 세계에 다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북한은 중국에 이러고 저러고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남북대화 할 때 북한 학자들이 남한 학자들한테 그랬어요. 독도는 우리가 조져줄 테니까 이 동북공정 이쪽은 니네가 좀 남한 학자들이 해달라 그랬는데 남한 학자들이 저 중국하고 싸우면 중국 편이고 일본하고 싸우면 일본 편 되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박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또 이쪽에 모르니까 하면은 또 학자들한테 맡기면 학자들은 대충 얼버무리고 대응을 안 하니까 지금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왔다는 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퍼지고 있어요. 연장성이 평양까지 왔으면 제일로 부강한 나라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나라가 평양까지 성을 딸 힘이 있으면은 그 힘 가지고 여기 육국을 통일하지. 뭐하러 지방으로 와가지고. 제일 대가는 나라로. 그 지형을 보면은 만리장성 이렇게 평양까지 해놓은 거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하는 분은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왜 쌌나? 해산물 보호하려고 쌌나? 그러는데 맞잖아요. 근데 그 한심한 논리가 중국, 일본, 한국 전부 다 학계에 통혈이 돼 있으니까 좀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죠. 독도를 안 그리거나 독도를 일본 놈들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난리를 치면서 세상에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와 있다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뭐냐고 이게. 근데 독도도 속마음은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연구소로 전화 왔는데 어떤 분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전화했다는 게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그러니까 말하기 곤란하다. 계속 이제 그렇게 말하다가 동북아 역사재단의 입장은 뭐냐 독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입장이 없습니다. 입장 없다는 거는 일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돈은 받아야 되니까 막 떠드는 척을 하죠. 그래서 동북아 역사지도에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온 게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카르텔이 진짜 검찰 카르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역사학자를 상대해보시면 이 사람들 카르텔은.